안녕하세요. 손금 전문가 유종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실전 분석 세 번째 시간인데 저와 함께 38살 된 남자분 손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 손금이라 그래도 선의 기본 족보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특징들을 하나씩 잡아 나가다 보면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분 손금은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선들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굵고 진하고 이렇게 쭉쭉 뻗으면서 잔선도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결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가서 모든 선들이 다 굵고 진하고 힘차네요. 이렇게 쪽보도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본 3대선, 세로 3대선 분류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생명선. 생명선. 여기서 이제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생명선이죠. 보다시피 굉장히 굵고 진합니다. 아래까지 잘 돌고 있고요. 이렇게 쭉 뻗었네요. 이 옆으로 가는 게 이제 두뇌선이죠. 두뇌선도 깨끗하게, 보통은 이제 지선이라 해가지고 이 발달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흐르고 있네요. 자, 감정선을 볼까요? 감정선. 여기가 뿌리죠. 요것도 깨끗하게, 한 줄로 깨끗하게 갔네요. 이렇게 이제, 이 가닥이 끝이 갈래가 나뉜다든지, 이러지 않고, 덧칠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갔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세로선들, 세로 3대선들 한번 볼까요? 중지로 가는 게, 요게 이제, 운명선이죠. 생명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수성가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로 가는 선, 요쪽으로. 그리고, 약지로 가는, 재물선. 특히 이제 태양구 재물선을 잘 봐야 되죠.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딱 이슬선들만 있고 이렇네요. 자, 오른쪽도 봐보시면은, 여기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생명선입니다. 여기 생명선은 그냥 일자로 쫙 뻗었네요. 요렇게, 원래 요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일자로 쫙 뻗어가지고 있는 상태고, 두뇌선을 보니까 두뇌선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로 내려갔네요. 그런데 이제 감정선은 원래가 이제 표준 진로가 이 목선구, 검지 아래 목선구를 향해서 그 중심점 정도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기는, 두뇌선과 생명선의 시작 지점 쪽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이 특이 손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감정선 자체가 이 표준적인 경로를 이탈했다 자체가 특이 손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로 3대선은 중지 쪽으로 올라가는 운명선. 뭔가 요게 이제 올라가는 건지 여기 쪽에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요거는 이제 확실히 운명선인데 이게 운명선인가요? 이제 요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지 쪽으로 가는 사업선. 그리고 약지 쪽에 그 약지 아래 태양구로 향해서 가는 재물선. 이런 것도 재물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산선이 뚜렷하네요. 재산선이라 부르죠. 네. 손금은 굉장히 이렇게 좀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분석할 만하죠.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좀 보이게 해서 한 손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손금입니다. 기본선 족보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생명선과 두뇌선, 요게 이제 생명선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게 두뇌선이고, 제일 위에 게 이제 감정선이죠. 자, 여기 구성에서, 이 감정선이, 표준적으로는 검지 아래쪽에 이게 목선구라고 합니다. 목선구의 이제 중심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일단 그 비행 진로가 이렇게 여기로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선과 두뇌선의 이 시작 부위를 향해서 이렇게 쭉 뻗었는데, 원래가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두뇌선과 감정선이 이제 잘 이어진 타입이 있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막쥔 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일자 손금이라고도 하고, 원숭이 손금이라고도 하고, 막쥔검이라 부르죠. 막쥐었다 해서 이제 막쥔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막쥔검의 이 구성 조건은 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두뇌선과 감정선이 서로 악수하듯이 서로 잘 매끈하게 잘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뇌선이고 감정선이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뭐 이렇게 공격하듯이 붙어서는 안 되고요. 서로가 이제 잘 이렇게 악수하듯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예를 들면 용접을 하는데 그 용접한 티가 전혀 안 난다 하는 게 이제 이 막중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이제 정말 매끈하게 잘 되어 있는 이런 걸수록 그 순일도가 높은 것이죠. 실제로도 구성의 격이 이렇게 매끈할수록 격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이 손금에서는 이 막중검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두뇌선과 감정선이 잘 보시면 이어지질 않았어요. 이건 감정선이고 이건 두뇌선이고 서로가 이렇게 붙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덜 되었다. 그러니까 막중검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하자가 있다.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두고서 이 막중검을 닮긴 했는데 진짜 백이는 아니다. 이래서 아류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는 이제 가짜란 뜻이긴 한데 막중검이나 막중검 아류나 기질은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이 막중 손금은 어떤 타입입니까? 이게 이제 일명 장군의 손금이라고 그러죠. 대장, 리드, 보스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이 막중검들은 어떤 목표를 하나 잡으면 죽기 살기로 매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정신력과 의지력과 성부사적인 이런 기질을 발현하곤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타입들이 뭐 제법 그 인생에서 성공을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인물들도 많고요. 이 막중검의 이렇게 내력상에서 이 예전에 일본에 이렇게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있었죠. 막중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토요토미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토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막중검입니다.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말 깨끗한 막중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중검은 무장, 무사, 장군 뭐 이런 걸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서양에서도 이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막중검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연예계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도 출마해가지고 뭐 이분이 집권하는 시절에 옛날에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굉장히 강한 막중검들은 정말 깡이 셉니다. 꼬장꼬장하고 죽기 살기로 뭐 아주 그냥 전쟁터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이런 성향이 이 막중검들의 성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막중검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LG그룹에 보면은 뭐 구자열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도 막중검이었고 저쪽에 이렇게 SK그룹에서도 최태원 회장 막중검입니다. 뭐 그리고 정치계에도 이 막중검들이 많은데 뭐 정운찬 총리라든지 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막중검입니다. 그래서 이 막중검들은 뭐 어떻든 기질상 정말 뭐 아니면 도다 할 수도 있는데 리드, 장군, 보스 이런 기질이 좀 강한 타입이다. 물론 이게 이제 격이 있습니다. 격.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좀 제법 큰 어떤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이런 데서 장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제 작게 뭐 이렇게 좀 작은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장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격들은 많이 나뉘죠. 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도 오른쪽으로 나오면 이 바깥에서 장군을 한다 이지만 왼쪽으로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은 뭐죠? 가정운을 보는 곳인데 집안에서만 장군이란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막중검 같은 이런 기질은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끈하게 잘 만들어진 막중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류적인 성향은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성격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조금 강하겠다, 강단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격이 아주 뛰어나진 않다, 조금 낮다. 뭐 여기 이분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퓨전 요리 술집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뭐 그래서 뭐 격격으로 치면은 그 장사치에 이런 격으로 치면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뇌선을 보니까 두뇌선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 출발 지점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 달리는 두뇌선이 이렇게 잘
잘 흘러가질 않습니다. 약간 여기 보시다시피 선이 조금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선이 이렇게 쭉 잘 달리지 못하고 원선이 끊어진 것을 이렇게 다르게 이제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바람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발달을 잘 못했는데요. 두뇌선의 앞부위는 학습 능력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 능력인데, 여기가 이제 좀 충실하게 발달을 많이 해야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뇌선이 이렇게 휘었으니까, 자, 여기 이 영역을 구를 나눌 때 감정선 아래를 두 개로 나눠서 위에가 이화성구고 아래가 이제 월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뇌선이 지금 뻗은 방향이 월구 방향입니다. 월구는 뭐죠? 예능, 창작, 손재주, 글재주, 말재주, 기술,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휘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기술력은 좋겠다. 손재주, 뭘 만들고 창의력이 있고 이런 거는 잘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로 3대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로 3대선은 중지로 가는 게 이렇게 이제 운명선인데, 이 운명선이 이렇게 이제 운명선이 될 수 있는 게 요렇게 요런 선들이 이제 올라가면 운명선이 되죠. 요거는 이제 확실히 운명선이고. 자, 여기 이게 족보가 뭡니까? 요게 굵게 올라가려다가 요 정도에서 말았거든요. 자, 이거는 생명선에서 올라가니까 개운선이죠. 네, 개운선입니다. 개운선이 뭐 거의 2cm 정도 되네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개운선입니다.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이 개운선이 이렇게까지 크고 하니까 여기도 이런 게 이제 개운선이고요. 이거는 큰 땅, 큰 재산,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같으면 평수로 치면 아주 그냥 큰 평수의 땅, 아니면 건물로 치면 조금 높은 건물.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어떤 일어날 것은 뭐 조그마한 꽃을 하나 피운다 이런 게 아니고, 큰 뭐 나무가 하나 올라갈 정도로 이 땅에서 큰 어떤 뭔가 이렇게 행운의 어떤 시기 같은 걸 맞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이제 올라간 선은 나이로 봐서 이제 요 젊은 나이, 요때부터도 어떤 스타트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선의 나이를 잡습니다. 생명선은 여기서부터가 젊은 시절이니까 여기가 이제 노년이고, 이렇게 쭉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데, 요 정도 나이 같으면 60대 정도 되겠네요. 60대쯤 가서는 막 크게 이렇게 뭐 땅이 올라가든 재산이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크니까 뭐 받을 게 있으면 이렇게 유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땅을 상속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젊은 날에 땅을 야금야금 이렇게 조금 잘 사놨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런 시기에 크게 뭐 이 재산 가치가 높아져서 아주 거부가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선이네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개운선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 운명선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올라가는 게 운명선이 돼야 되는데, 운명선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이 개운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에서 운명선이 이제 되는 게 이제 좀 뺏겼죠. 그래서 대대로 되는 운명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고 있네요. 자, 뭐 이렇게 개운선이 형상이 조금 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명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라의 운명선은 뭐 요게 이제 하다가,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제 이 운명선을 타도 가도 요만큼에서 이제 이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공백 기간이 나오는데, 나이로 봐서는 이게 이제 30 후반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지금 38살이니까 뭐 교체기에 이제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게를 옮겼다가, 옮긴 가게에서는 조금 장사가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지금 교체기에 들어와 있어서 아직 이렇게 새로 올라가는 운명선이 이 뿌리를 확실히 조금 내리지 못한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자, 사업선은 여기 이제 생명선에서 확장된 이 여행선이죠. 여행선에서 이렇게 계속 뻗어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선도 이렇게 뭐 굉장히 이렇게 굵고 진하고, 뭐 중간에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사업선도 이렇게 굉장히 기세가 좋으려면은 감정선의 요 부위 있잖아요. 여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힘있게 탁
통과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봐서는 뭐 올라가긴 하는데 감정성이 워낙 세다 보니까 조금 쉬었다 가는 것 같은 약간 커브 돌면서 약한 듯한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나쁘진 않지만 뭐 아주 좋다 이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올라가긴 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거가 아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만하다 이렇게 되고요. 이 사업선도 여기 이제 지금 요 보이는 게 재산선입니다. 재산선은 대개 이제 고정성, 장기성 자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선이 상당히 여긴 좋네요. 이렇게 소지 쪽으로 올라가는 사업선도 재산선하고 붙어서 요 방향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면은 일단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이런 게 달라요. 뭐랄까, 이 재산, 이걸 옛날에 재산선을 횡재선이라 불렀는데 마치 횡재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좀 버는 게 크다 이거죠. 단위가 크고 연소득, 연봉 이런 게 좀 많다가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성이 지금은 이 소지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것 같아도 이분이 이제 하기 나름으로는 나중에 이제 여기 쪽으로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지면서 뻗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 재물선 쪽 사이드는 재물선 쪽 사이드를 한번 볼까요? 재물선은 이 약지 아래 태양구하고 그 아래쪽하고를 나눠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약지 아래 태양구가 중요하죠. 보니까 요런 굵직한 선이 하나 자리 잡았고 이런 선도 재물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 중앙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앙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중앙으로 가는 거는 조금 나올 듯 말 듯 이렇게 조금 주변부만 굵고 진하게 나와 있고 중앙은 그렇게 아주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는 뭐 장애선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 선 자체가 일단 굵은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뭐 재운이 조금 있는 사람이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좋아지면 아마 이렇게 중앙으로 자라나는 선들도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운명선이 이제 두뇌선을 지나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쭉 뻗어서 올라가니까 요 30 후반을 넘어서면 그 이후로는 뭔가 사업, 장사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좀 또 좋은 운을 맞아서 뭐 이렇게 또 열심히 달리지 않으실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생명선이 조금 특이한 형태인데요. 생명선이 이 앞부분은 어찌 보시면 생명선이 깨끗하게 가진 않고 이렇게 이제 조금 뭔가 선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약하게. 뭐 그러다가 두뇌선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온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요런 타입은 어릴 때 이렇게 조금 허약하다든지 이래가지고 골골대고 이랬는데 뭐 조금 이제 그 성장하면서 튼튼해져 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좀 잘 사는 그런 타입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선에서 이게 생명선이 이렇게까지 뻗어 있는데요. 생명선은 원래가 이렇게 요렇게 반경을 두고서 도는 게 일반적인데 요렇게 이제 뻗은 모습은 원래 생명선에서 이렇게 나가는 걸 여행선으로 불렀잖아요. 이 여행선이 합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생명선 자체가 반경이 좀 넓네요. 보통 한 요 정도 도는데 이분은 이미 이제 요만큼까지 돌고 거기에다가 뭐 확장을 해가지고 이까지 뻗었으니까 결국 요만큼 땅 따먹기를 좀 했군요. 이러면 이제 뭐 생명선의 영역이 상당히 넓죠. 뭐 통상은 이러면 이제 되게 뱃살이 쪄가지고 살이 이렇게 뭐 아랫배가 통통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편인데 손금상에서는 이 생명선 안쪽을 집, 땅 이렇게도 보니까 요러면 이제 땅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땅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건 역시도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개운선도 뭐 굵게 한 2cm 올라가지요. 재산선도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에 생명선이 확장이 돼가지고 넓게 뻗었지요. 뭐 이렇게 땅이 하여간 크다라는 거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암시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손을 갖다 이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왼손 손금인데요. 손금의 이제 족보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생명선. 생명선 붉고 진하고, 아이고, 개운선, 뭐, 개운선이 참 많네요. 이분은 뭐, 나이로 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40대입니다.
40대에 개운선이 막 이 힘찬 가닥들이 많군요. 여러 가닥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생명선에서 올라가는 이게 뭐죠? 자수성가선입니다. 자수성가선. 그리고 이제 두뇌선을 보니까 두뇌선은 탁 이렇게 이제 힘있게 이렇게 딱 뻗었네요. 보통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풍, 연구, 분석 뭐 이걸 많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손금이 선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지선들도 막 나오고, 이 두뇌선에 이제 이 갈래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들의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가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딱 뻗었네요. 한 분야를 지향을 하는군요. 자, 감정선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쫙 뻗었죠. 그래서 이 좋고 싫고 이런 게 이제 분명한 분이시네요. 자, 감정선의 표준 길이가 요만큼 좀 되니까 뭐 그냥 표준 길이 정도 왔군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요렇게 좀 짧은 분들은 감정선이 짧으면 신속합니다. 판단도 신속하고 결정이 빨리 신속해요. 동작 빠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신에 조금 짧은 탓에 그 리더적인 품격, 뭔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막 사회의 어떤 그 리더가 되고 어떤 자기가 이제 서성이 되고 뭐 이런 기질은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남 앞에 서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기질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손해볼 짓을 좀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더라도 감정선 자체가 보다시피 직선은 아니고 직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남을 찌르듯이, 조금 찌를 듯한 모습입니까? 예, 좀 직선적이긴 하네요. 뭐 그래도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곡선을 이루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곡선을 이루어야지 좀 사람이 이렇게 남을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이렇고요. 여기는 약간 깍두기 같이 조금 직선의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직선의 이 감정선을 가진 분들은 이 직선적이고 조금 직설적이고 하죠. 그래서 말조심을 조금 해야 되는 편이고요. 말 때문에 고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선은 요렇게 이제 뻗어서 갔고, 그리고 이제 사업선은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가는데, 이 사업선은 여기를 돌파를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태양구로 올라가는 재물선, 태양구 재물선은 지금은 좋은 상태입니다. 요 재물선에 요렇게 이제 자르려고 하는 선이 장애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선을 잘 보시면은 사업선이 이제 쭉 잘 뻗지는 못했는데, 여기 부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감정선은 깨끗한데 요렇게 뭐 찌질하게 나오는 선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심장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 기능이 지금은 괜찮지만 이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이제 좀 선이 헝클어진다든지 이러면은 뭐 약간 심장 질환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스텐트를 박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꼬랑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조금 찜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선이 뭐죠? 이게 대장애선이죠. 대장애선. 대장애선이라는 거는 이분은 뭐 잔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장애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굵직하게 이거는 굉장히 굵네요. 그러니까 굵직하게 뭐 자르는 거니까 여기 나이나 두뇌선도 요런 나이, 재물선도 요런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애선의 영양권에 들어가는데, 대장에서는 영양권에 들어가는데, 이런 대장에서는 여러 선들을 자르기 때문에 끝을 봅니다. 끝을 봐서 여기서 내려오는 게 비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애선하고 잘 붙는지 안 붙는지 이런 거를 살피는데, 이분도 비애선은 약간 이따 봐야 되겠네요. 요렇게 이제 찌질하게 내려가는 이거가 요렇게 이제 선하고 합쳐지니까 요 지대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지대입니다. 요것도 이제 30 후반이죠. 30 후반이고 요거는 이제 40 초반이고, 나이가 들면 이제 아마 요게 이제 50대가 될 거고 한데, 이 정확하게 이제 유년을 측정을 해서 뭐 조금 주의할 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이분은 뭐 요거 지나갈 때 결혼을 했더라고요. 한 37에 결혼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38이고, 그래서 이 비애선이 그렇게 뭐 비애선 대장애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비애선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부위에 이제 사업선이 잘 안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가정운에 있어서는 뭔가 속 시원하게 잘 풀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왼손은 아무래도 가정운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이 오른손의 사업선이 잘 안 뻗었으면
바깥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정체가 되고 규모가 커지고 조금 전원 현상 이런 게 생기겠지만 이 왼손 쪽은 아무래도 가정문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문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고질적으로 조금 안 풀리는 어떤 요소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어떤 사연을 어떤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 생기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X자를 이뤘네요. X자 이거 뭐죠? 신비입자죠. 신비입자 문양이 뚜렷한 상태입니다. 이 신비입자는 어떻습니까? 꿈을 꾸면 잘 맞고 사고가 나도 잘 다치거나 죽지 않고 뭔가 보호해주고 암시해주고 좀 뭔가 인도해주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좀 강한 선이죠. 뚜렷하네요. 뚜렷해서 뭐 이런 분들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살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상선. 젊은 날에 열심히 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매진하고 이런 모습이네요. 자, 배우자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배우자선이죠. 배우자선은 원래 이제 여기 나이가 거의 한 30 근처가 될 건데 들어올 뻔했는데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안쪽 지선 같은 것도 없고 좀 그냥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래서 뭔가 이때가 좀 무산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세로이 가는 장애선이 있고 세로 가는 이런 선에서 결혼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왼손 쪽도 운명선이 뭐 일단 활기차게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가 있네요. 뭐 이 재물선도 좋은 상태고 소지로 올라가는 사업선만 뭔가 힘차게 이렇게 딱 뻗어준다면 삼지창이 되죠. 네, 삼지창 손금이 될 수 있는 손금입니다. 물론 삼지창 이런 모습도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좋죠. 오른손 쪽으로 삼지창이 나오면 뭐 실질적으로 이제 바깥 일을 이렇게 사업이니 장사니 하면서 삼지창을 이룬다는 거니까. 자, 이 손금 보시면은 손금이 자 운명선 이렇게 쭉 뻗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재물선 쫙 뻗었고, 그 다음에 사업선도 이렇게 뻗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삼지창 형태입니다. 이 삼지창 손금들은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상대적으로 나의 어떤 그 중거 집단, 내가 이제 비교하는 집단,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할 때 그 어떤 비교되는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서 크게 나는 좀 이루었다, 내 인생은 좀 볼만했다, 내 좀 제법 살았어, 제법 달렸어 하는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격이 상당히 이제 좀 높은 분이 삼지창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격에서 큰 물에서 제법 좀 그런 거고요. 격이 낮은 사람도 삼지창을 이루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디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외진 곳 시골 동네 이렇게 났었어도 나는 제법 그래도 성공했어요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삼지창 손금이네요. 뭐 깨끗하고 활기차고 선들이 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같이 뭐가 장사가 좀 안 돼요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 격이면 뭐 조그마한 술집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이 막진금 아류지만은 막진금의 이제 그 유형에 이제 속하니까 이런 막진금들은 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부모대나 그러면 조부모대나에서 이런 어떤 막진금 형태가 유전돼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 부모 중에서 대개 이제 이 외가보다는 친가의 내력을 조금 많이 닮는 편이죠. 이 부모들 중에서도 이 막진금이나 막진금 아류에 해당되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기질이 강하고 꼬장꼬장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칼 같고 뭔가 죽기 살기로, 아니면 뭐 이제 대개 좀 안 좋게 풀리면 안 좋게 이제 흐르는 타입들은 성질이 더럽고 막 그냥 주변하고 화합을 못하고 막 깽패나 불이 샀고 뭐 그런 게 이제 막진금, 좀 저급하게 흐르는 막진금이나 아류나 뭐 이런 형태일 수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으면 깨끗하게 흐르니까 아마 막진금을 잃었다 그러더라도 일자로 매끈하게 잘 이루어진 그 윗대의 이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들고요. 이거는 또 다시 이제 유전이 되니까 자식 때나 손자 때에서 다시 이런 막진금이나 아류나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추정해 볼 때 이 부모대도 좀 제법 뭔가 이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하게 추정이지만
이분이 이제 그 부친이 땅 부자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저기 충청도인데 땅을 한 2만 평씩이나 들고 있으셔가지고 그것도 뭐 개발되는 지대더만요. 그래서 지금 자산만 해도 뭐 한 100억대는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 개운선 탁 이 굵은 게 이 부모님 유산을 받을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뭐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개운선들이 막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굵직하게. 뭐 안 그래도 지금도 이제 좀 그 나중에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넘겨주면은 그 상속세인이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되니까 지금도 조금씩 떼주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굵직한 거 굵직하게 가죠. 굵직하게 뭐 이런 격에서 굵직하니까 제법 좀 이렇게 돈이 좀 단위가 되는 돈들이 좀 저 재산들이 넘어오는 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번 떼서 주시나 보네. 자, 그래서 이 손금을 딱 보니까 깔끔하죠. 깔끔하고 손이 이렇게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고 하니까 좀 만만해서 우리도 뭐 한번 분석해 볼 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손금 분석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분의 이제 손 형태를 딱 보면은, 보니까, 뭐 여기가 넓다랗게 이렇게 되어 있고, 손가락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길지도 않고 이러죠. 되게 이제 이런 게 땅의 손인데, 둥그렇거나, 이 네모, 이런 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손이 여기 보시면은 단단하게 보여요. 여기가 막 살이 붙어서 단단하고, 여기도 좀 부풀어 오른 것 같고, 요렇게 이제 맷집이 좀 좋을 모습이네요. 좀 이렇게 손바닥에 살이 좀 이렇게 제법 좀 붙어서 두툼해야지 실제로 조금 큰 돈을 만지는 편입니다. 얄팍하고 이래가지고는 돈이 잘 안 붙어요. 이 물질이라는 거는 그렇죠.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막 땅의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쌓여서 막 뭉쳐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물질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이 잘 안 붙어요. 물론 이제 일부러 살 뺀다고 그런 수도 있지만 뭐 근데 보통은 이제 통통하고 좀 적당하게, 그리고 또 살 자체가 물렁물렁해서는 안 돼요. 물렁물렁한 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물렁물렁하면 정신병이에요. 적당하게 탄력을 가지면서 생고무 체질, 탄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두툼하고 이런 손을 좋게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딱딱한 손을 가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경직돼 있어서 막 이게 정말 이런 사람 아무짝에도 못 써요. 남의 이야기가 막 거의 뭐 귀에도 안 들리는 남의 어떤 그 이야기라든지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신문물이라든지 이런 걸 딱딱한 손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적당한 부드러움을 좀 유지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을 보니까 뭐 이분은 그래요. 좀 통통하기도 하지만 부드럽기도 하고 유연하게 흘렀어. 약간 깍두기 같은 모습이 있지만 굉장히 바쁘게 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금선들이 활기차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선은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지났다 그러지만 이 두 번째 요 배우자선도 길게 내려가진 않아서 가정은 조금 왼쪽에서 보다시피 조금 이렇게 이제 사업성이 잘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재물선도 왼쪽 사이드는 좋지만 왼쪽 사이드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조금 흐릿하고 이런 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분은 이제 바깥 일을 하면서 가정적으로는 조금 소홀해지기 쉬울 모습이 좀 있어서 가정적인 것도 좀 잘 챙겨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만 하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저와 함께 38살 된 남자분 손금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손금선들이 뭐 깨끗하게 보이니까 깨끗하고 뭔가 가닥수가 안 많으니까 좀 쉬워 보이죠. 뭐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분석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선의 족보부터 해가지고 잘 따져보시면 뭐 특징들 잡아내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분석이 되는 겁니다. 뭐 이상한데 어디에 뭐 문양이 어떤 게 있어요, 물고기가 어디 기어가요, 자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뭐 이거 뭐 하나가 있다고 뭐 대박 나고요, 뭐 그러지 않습니다. 손금은 기본 3대선,
세로 3대선 이 형상이 잘 발달했냐 아니냐 이게 그 분석에 있어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잡동사니 뭐 찌끄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들은 뭐 이게 이제 뭐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고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자잘한 이상한 뭐가 어디에 뭐가 있어서 자꾸 이러는 것들은 그 신경을 쓰지 마시고 큰 선들, 주요 선들, 기본 3대선, 세로 3대선 이런 분석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38살 된 남자분 손금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